그래서 게임의 특징은 이 양방향성이 결정적인 기존 문화 매체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유저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줍니다. 단방향으로 유저들한테 전해주고 유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보며 공감하고 느끼면서 감상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그게 아닙니다. 유저 손에 선택권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손에 쥐어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도록 만드는 게 게임입니다. 원래 그런 방향성으로 만들어졌던 게 게임이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이 말하는 가장 특징은 양방향성인데 여기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왜 그것이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변화를 낳기 위해서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낳고 변화를 낳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문화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어떠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도 이야기가 또 나올 테니까 일단 넘어가 주세요. 장르 종합성은 아까 말했듯 그런 기술적인 토대로 종합적인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진 기술 우전성, 즉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불가능한 것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게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완벽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면 어떨겠냐. 게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보는 것처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모든 거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임은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술의 한계예요. 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특히 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 꿈꿨던 시절에 꿈꿨던 환상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그런 대전 격투 게임을 서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정말 좋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불가능한가? 이거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술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게임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임들, 뭐 철권 같은 게임을 예를 들면 초당 60프레임짜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의 조작 입력 역시 60분의 1초 단위로 받게 되고 그만큼 정교한 승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런 이전의 격투 게임의 최고의 매력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0.01초의 반사신경 차이가 게임의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신호가 갔다 올 수 있는 속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장애가 없다고 치더라도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고작입니다. 즉 7.5핑 이상은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0프레임짜리 게임이.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완벽한 게임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즐기는 것은 물리학적인 장벽까지 가로막습니다. 즉 기술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일단은 게임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의 크리에이터는 뭘 해왔는가? 사실 8, 90년대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천국 같은 시대였고 이 낭만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게임 개발자를 업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일단 80년대 맨 처음에는 게임은 태초의 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옛날 게임들 기억나시죠? 갤러그.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갤러그? 인베이더. 아주 옛날 슈팅 게임. 위에서 뭐 내려오는 것들 쏴서 맞추는, 아니면 벽돌 격파. 자, 그런 게임에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런 게임 내에서 어떤 그 게임 내 비주얼한 아트 여지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런 게임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흡수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달합니다. 즉 컴퓨터의 사양이 올라가고 그래픽이 좋아지고 사운드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용량을 기억했다가 책 몇 권 분량을 우습게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이제 아트 크리에이터로 역할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는 드디어 게임이 작가라는 이름을 거는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도 역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를 전업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가 되면서 게임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그게 암흑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 개발자로서 데뷔한 건 91년입니다. 그리고 첫 게임을 만들었던 건 84년.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게 게임을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습작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하고 91년 공식 데뷔를 시작해서 결국은 그 작가로서의 그 맛을
봐버렸죠. 금단의 맛을 본 거죠. 팬들과 소통하고 작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쪽에 맛을 보고 나니까 원래 의대생이었고 의사면허까지 땄는데 다 때려치고 게임 개발자를 하고 있는 그 남들은 사이코라고 부르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랬던 시대에서 21세기로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게임은 온라인으로 변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변하면 어떤 특징을 가져오느냐. 아까 먼저 이 교수님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 유저의 손에 의해서 게임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내용은 유저의 손으로 넘어갔고 더 이상 스토리와 세계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트 크리에이터의 역할들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스토리텔링. 이쪽 개발자들은 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길 자체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비주얼, 그리고 시스템, 게임의 어떤 세계적인 룰, 경제학의 법칙, 어떤 세계관, 그런 것만 남아있고 그 외의 것은 유저들이 알아서 채워가라는 그런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결적 구조,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후 암흑의 10년, 암흑시대의 10년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들은 소위 스스로 작가라고 여기는 작가적 크리에이터는 미래가 없는가? 저는 요즘에는 그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했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10년간 수많은 그런 작가적 게임 개발자들은 도망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일부는 타협하고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가서 MMORPG들의 그런 게임 개발로 넘어갔고요. 또 저처럼 타협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일부 반골들은 그걸 거부하고 다른 쪽 플랫폼을 전전했죠. 예를 들어 게임기 쪽으로도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그래서 모바일 쪽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전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형태의 장르를 만들 수 있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마지막 고루는 현재까지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모바일 RPG 같은 게 가능했기 때문이죠.